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오늘 모두 호남을 찾아 지역 공약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은 누구를 선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전입빌딩 이사호에서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 여사 등을 초대해 민주화를 주제로 시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 이후 이재명 후보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개헌에 대한 질문에 해야 하는 일이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가장 빠르다면 내년 6월에 지방선거. 좀 늦으면 그다음 총선 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과 에너지 산업 등이 함께 성장하는 거대 도시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호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광주는 국가 AI 데이터 센터에 이어 고성능 반도체를 집적한 국가 AI 컴퓨팅 센터까지 확충해 김동연 민주당 경선 후보는 전북과 전남 장성 일정을 마친 뒤 광주를 방문해 당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지역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서해안 알리백 라인 또 AI 모빌리티를 융합하는 그런 도시 만들기, 전북은 에코 메카 시티 클러스터 만드는 것들. 김경수 후보는 지난 22일에 이어 또다시 호남을 찾아 목포 시민들을 만나는 등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민주당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지는 대선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지역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에 육박하는 압승을 거두고 있지만 여전히 호남 지역의 투표 결과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비수도권 지역 중 당원이 가장 많은 데다 텃밭에서 확고한 지지를 굳혀야 잡음 없는 대선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주 전남은 지난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에게 패한 유일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가 오는 26일 마무리되면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합동 연설회를 통해 투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전남 동부권 세계상공회의소가 동부권 발전을 이끌 현안 사업들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들은 오늘 성명을 내고 석유화학, 철강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과 고흥 우주발사체 특구대에 제2우주센터 조성, 초광역 교통망 구축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들은 또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이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어 고부가 친환경 산업으로 대전환이 필요하고 2차 전지 등 관련 산업을 집적화할 수 있는 국가산단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공약으로 발표한 가운데 순천대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순천대는 입장문을 내고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인 전남에 국립의대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은 지역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시금 확인한 선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천대는 이 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목포대와 전남도가 함께 도민들의 오랜 염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돼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민간 배달앱이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은 민간 앱의 횡포를 공공앱이 막아야 한다며 지자체의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민간 배달앱 시장을 주도하는 배달의 민족이 배달이 아닌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기본 중개 수수료에 클릭수에 따라 책정되는 광고료까지 점점 복잡해지는 수수료 체계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프로 이렇게 숫자로 얘기하지만은 실적으로 뭐에 얼마를 떼고 얼마에 떼는다는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를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한 3만 원짜리 정도 팔았을 때 한 만 원 정도는
어디로 간지 모를 정도로 그냥 정치권과 자영업자들이 민간앱의 횡포를 견제할 방법은 공공앱뿐이라며 거리에 나섰습니다. 공공앱은 수수료가 5.5%로 낮아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도 커지지만 막상 소비자 이용률이 저조해 지자체가 공공앱 활성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30% 정도만 되더라도 자신들께서 충분히 먹개비를 더욱 활성화시켜 보겠다. 근데 지금 워낙 그 비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니까 저는 그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지자체 의지, 예산.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공공앱인 먹개비의 매출액이 가장 높은 곳은 인구 3만 명의 강진입니다. 강진은 전남도의 기본 예산 외에도 1억 4,600만 원의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쿠폰과 할인 혜택을 지원하며 소비자들을 유입하고 있습니다. 강진의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은 공공앱으로 주문을 받습니다. 이제 원래는 배민 활성화 구역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군 자체에서 자체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하면서 지금은 먹개비 주문이 거의 90% 정도 확률을 차지하고 있고요. 강진보다 인구가 많은 여수와 순천 등은 공공앱 관련 예산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예산 편성에 소극적이다 보니 공공앱 활용률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많이 홍보를 해서 먹개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외식업도 살고 경제가 순천시 경제가 돌아가니까. 올해로 도입 3년이 되어가는 공공앱 먹개비. 자영업자들은 공공앱의 활성화를 위해선 소비자들의 관심이 먼저라며 적극적인 활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불린 프란치스코 교황을 추모하는 미사가 지역에서도 열렸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월호와 5.18 등 지역의 아픔에도 어김없이 위로의 손길을 내밀었는데요. 약자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공감한 교황의 모습을 시민들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평생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살다간 프란치스코 교황의 추모 미사가 열렸습니다. 교황은 유언에서도 지금껏 살아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덤은 지면 아래에 있어야 하며 단순하고 특별한 장식 없이 프란치스코라는 이름만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에도 각별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교황은 소형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세월호 유족들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교황의 소박하고 겸손한 모습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e. Così ho risposto. quello che io sento. 그 한국에 오셨을 때 교황 좌락에서 의자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 앉으시라고 하는데 당신은 그걸 거부하시고 저희가 앉는 의자를 달라고 해서 앉으셨어요.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소박하시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20년 5.18 40주기에도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숨 바친 젊은이들의 희생이 기억되기를 기도하며 5.18이 평화와 화해를 이루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도 교황은 먼저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렇게 낮은 자세로 정말 어려운 이웃과 함께 또 소수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굉장히 용기 있는 분이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 나라의 일이든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든 교황의 관심은 오로지 인간이 겪는 고통뿐이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그 고통받는 지금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공감,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고난받는 사람들 입장에 서는 거죠. 천주교 광주대교구청은 평생 복음과 사랑을 실천한 교황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기 위해 오는 토요일까지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 미사를 엽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여수시가 전남 도립문학관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도립문학관 건립 유치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시도의회와 문학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유치 논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지역의 풍부한 문학 자산과 문화 인프라, 시민 수요 등
최적의 입지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전남문학관이 여수에 건립되면 지역 문학 진흥과 문화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문학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순천만 국가정원 관람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순천시는 개장 114일 만인 오늘 국가정원 누적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을 기록해 국내 대표 생태관광지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다채로운 화훼 연출을 통해 관람객들을 끌어모았다며 다음 달에는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에는 3대째 장도를 제작 보급하면서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장도장 명인 가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상에서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장도로 일반 대중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화덕의 수출 1400도까지 달구기 위해 풀무질이 계속됩니다. 붉게 달궈진 철을 망치로 연신 두드리자 서서히 칼에 윤곽이 잡혀갑니다. 장도의 은장식을 하기 위한 섬세한 세공과 대나무에 그림을 새기는 낙죽 등 177차례의 섬세한 공정을 거치고서야 한 자루의 장도가 완성됩니다. 초대 장도장 박용경을 이은 2대 장도장 보유자 박종군 명인의 장도에는 선조들의 깊은 의지가 올곧게 담겨 있습니다. 충효의애, 이 장도를 볼 때마다 지을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기 살았죠. 우리가 보통 보면 선비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선비의 정신을 갖다 많이 담고 있는 것이 이 장도입니다. 이젠 박종군 명인의 두 아들과 부인까지 국가무형문화유산 장도장 이수자로 이름을 올리며 전통 장도장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상에서 장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파격적인 시도를 통해 MZ세대들의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성 있는 기술로 그 새로운 현대 재료들 또는 이제 외국의 신기한 재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재료들을 써보면서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런 소통을 하면서 아, 이런 식으로도 장도가 현대에는 이런 식으로 재해석할 수 있구나. 21세기의 장도다. 시는 광양적 유일한 국가무형문화유산인 장도장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이분께서 그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각종 그 편의시설을 확충을 한다랄지 문화예술 교육사 배치 사업이나 국가유산청에서 하고 있는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지속할 것입니다. 철의 산지 광양의 대표 무형문화유산 장도. 칼날에 새겨진 일편심, 변하지 않는 마음이란 글귀는 전통의 명맥을 변치 않고 이어가겠다는 박종군 장도장 가족의 굳은 다짐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 MBC 4월 시청자위원회 회의가 오늘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시청자위원들은 6월 대선을 앞두고 지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상에 대한 심층 보도와 제작 예정 중인 AI 관련 프로그램과 관련해 AI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잘 부각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또 여수 산단 업체들의 사택 개발에 대해서도 장단점을 심층 취재해 균형 있게 보도하고 기후위기나 인구 소멸 등 현안 과제들을 기획 시리즈로 제작하는 방향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과 박배연 변호사가 새로운 시청자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심각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수형 청년주택 모델을 발굴하고 도입하는 방안이 모색됩니다. 여수시 의회는 오늘 여수형 청년주택 모델 발굴 정책 토론회를 갖고 국토연구원 박미선 연구원의 주제 발표에 이어 인근 지자체 성공 사례 관계자와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 등 지역 맞춤형 청년주택 발굴과 도입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고용진, 김영규, 구민호 의원은 지역 청년들의 실질적인 주거 수요를 반영한 비즈니스 모델형 주거 공간과 청년 위주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생활체육인들의 기량을 뽐내는 축제,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이 오늘부터 나흘간 전남에서 열립니다. 전국에서 2만여 명이 넘는 생활체육인들이 전남을 찾는 만큼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허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이 열리는 목포의 한 식당가. 탄핵 전국에 손님 발길이 뚝 끊겼던 거리는 축제를 앞두고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상인들도 들뜬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목포에 큰 축제고 저기 대회다 보니까 좀 많이 오셔가지고 여기 숨은 맛집들 찾아다니시면서 목포를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서 우리 경기도 조금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이번 주말까지 나흘간 진행됩니다. 전남 20개 시군 57개 경기장에서 배드민턴과 육상, 철인 3종 등 41개 종목의 열띤 경기가 펼쳐집니다.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과 관계자 등 2만여 명이 전남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곳곳에 생활체육 대축전 현수막이 걸리는 등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도 여느 때보다 활기를 찾았습니다. 특히 구제역 여파로 가슴을 졸이던 상인들도 모처럼 늘어난 발걸음에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님도 좋죠. 많이 줄고 행사하니까 그러죠. 관광객들 손님들 많이 오시면 잡숴도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 좀 그래도 많이 좀 활성화는 됐는데 이번에 또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많이 드려요. 좋은 물건으로. 전남도는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서 시설 정비와 안전, 교통 대책 등의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께서 경기장을 방문해 주셔야 비로소 대축전의 성공 개최가 완성됩니다. 우리 전남은 글로벌 관광 문화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 함께 날자 대한민국이라는 구호 아래 펼쳐지는 2025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금요일 오후 5시 목포 종합경기장에서는 드론 라이트쇼와 레이저 퍼포먼스, 박지연 등 인기 가수 무대를 볼 수 있는 화려한 개막식이 열립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북서쪽에서 불어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은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의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0도, 한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지난 1분기 경영 실적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1분기 경영 실적을 발표하고 배터리 소재 사업 부문에서 매출이 32% 상승한 5,056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24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는 등 매출 8,454억 원, 영업이익 17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퓨처엠은 이 같은 1분기 경영 실적이 제철 공정 수리에 따른 수요 증대로 내화물 판매가 늘었고 생석회 화성 사업은 생산 운영 효율화와 콜타르 마진이 확대되며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박모 전 회장이 제기한 10억 원 변제금 반환 민사소송과 관련해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수상인은 최근 임시의원 총회에서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깊이 공유하고 신뢰 회복과 자산 손실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회장은 자신의 공금 횡령 의혹에 대해 이모 전 회장이 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자 여수상인을 상대로 변제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지난달 14일부터 폐쇄됐던 전남 지역의 가축시장이 오는 28일부터 지역별로 위험도에 따라 순차 재개장합니다. 주의 단계인 순천, 담양, 곡성, 고흥, 보성, 영광, 장성 등 7개 시군은 오는 28일 재개장하고 구제역이 발생한 영암, 무안과 심각 단계인 나주, 화순, 장흥, 강진, 해남, 목포, 한평, 신안, 그 지역에서는 가축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습니다. 전남도는 또 오는 5월 5일부터는 심각 단계 지역 시군의 가축시장을 재개장할 계획이지만 구제역이 발생한 영암, 무안에서는 거래할 수 없고 두 지역의 가축시장도
이동 제한이 모두 해제된 뒤 재개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